안녕하세요. 야음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황호진입니다. 다들 가족분들과 좋은 추석 지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친척들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긴 했어도 한편으로는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이런 게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네요. 자,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시작할게요. 오늘 9월 19일 비도 오고 그러니 첫 노래로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9월 19일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듣고 왔습니다. 다들 추석 때 가족들이랑 뭐 하고 지내셨나요? DJ님은 뭐 하고 지내셨나요? 가족들이랑? 저는 여기 가족이 없으니까 혼자서 집에 있었어요. 아, 안 네. 올라가셨군요. 물론 집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진 않았고 갑자기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일 좀 하고 뭐 그러면서 좀 은근히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아, 저는 가족들이랑 네.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덕혜옹주. 혹시 DJ님은 네.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보진 않았죠 아직. 보진 네. 않으셨구나. 저는 원래 영화 보기 전에 좀 그 영화나 그 시간대에 뭐 역사에 대해서 좀 검색해보고 가는 편이라 이제 네. 그쪽 그 시간대에 역사에 대해서 좀 검색해보고 갔었는데 영화에서는 좀 사실과는 좀 다르게 역사 왜곡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영화를 음. 보면서 느낀 게 역사에 관심이 많지 않으면 좀 이제 재미를 위해서 좀 과장을 하거나 네. 진실을 약간 뒤틀리게 네. 나는 뭐 그렇게 표현한 장면을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게 진짜라고 이제 네.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의무 그런 생각도 들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네. 생각이 그럴 수 있죠. 어떤 영화 같은 것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약간 대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특히나 이런 역사 관련된 그런 것들은 만약에 원래 사실의 그런 역사와 조금 다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어떤 그 영화를 영화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안에서 바뀐 것들이 마치 그 사람이 진짜인 그거를 것처럼. 왜곡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영화나 이런 거에서 그거를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그냥 영화의 어떤 각색이라든지 어떤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반증인 것 같아서 나쁘진 않은 것 아, 같아요. 저도 영화에 대해서 이제 각색을 조금 들어가야 된다고는 생각하는 입장인데,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덕혜옹주라는 영화는 좀 과하게 좀 각색을 하지 않았나. 음, 너무 좀 심하게 과한가? 좀 알아봤는데 좀 심하게 돼 있더라고요. 과하진 않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잠시 그런 점에 알아보기 전에 이제 네, 노래를 듣고 네네. 오겠습니다. 안녕. 네, 9월 19일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듣고 왔습니다. 아, 네, 일단 덕혜옹주는 네, 실제 인물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덕혜옹주는 고종의 늑둥이 딸이자 조선의 마지막 옹주. 음, 덕혜는 1912년에 태어났고요. 음, 영화 영화에서 나타온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비교적 나이가 많은 고종이 늑둥이로 얻은 딸이고요. 네, 그리고 강제 퇴위 당한 후 고종 황제에게 덕혜옹주는 삶에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이런 덕혜옹주를 이제 고종 황제는 자신의 거처인 함령전이라는 곳에 데려오기도 했다네요. 음. 그렇네요. 함령전이라는 데를 데리고 왔네요. 아유, 이러한 덕혜옹주에 대한 사랑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덕혜옹주를 위해서 이제 유치원을 덕혜옹주를 위한 유치원을 세우기도 했고 이제 덕혜옹주랑 같이 다니는 학생들을 일부러 몇 명 선발해서 네. 같이 다니게 하기도 했다네요. 하긴 혼자 다니면 약간 심심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게 근데 이런 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제 조선 역사상에 네. 별로 막 맞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네요. 이제 되게 보기 드문 이례적인 모습이었다고 하고. 하긴 네. 조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애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제 막 또 뭘 하면 또 네. 그렇기도 힘들고. 애들이 많은데 그거 다 해주면은 지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형제 죽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선에서는 웬만하면은 어떤 그 굳이 한 형제에게 해주고 싶으면 자기 왕위를 물려줄 그렇죠. 장남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만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해줘요. 네. 거기다가 이제 고종 아저씨는 뭐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딸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둥가둥가 하겠죠. 네네. 자, 여기까지도 사실이고 그리고 영화 덕혜옹주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제 일제는 영친왕 고종 황제의 이제 7번째 네. 왕자에게 이제 덕혜와 영친왕에게 두 분한테 이제 일본 유학을 강요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이제 네. 어쩔 수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단 힘이 강했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유학을 보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왜곡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뒤에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많이 말이 되는 게 이제 이 뒷부분부터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몇몇 장면들이 이제 왜곡이 됐다. 좀 미화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덕혜옹주가 이제 일본에서 강제 집행된 조선인들이 강제로 집행돼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강제 이주당한. 네, 이주당한 그런 노동자들 앞에서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독립운동이나 이제 한국에 대한 뭐 그런 자긍심 막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영화에서는. 근데 이제 사실상 그렇게 독립운동에 이제 관한 독립운동에 대해서 특별히 한 행동에 대한 증거도 없고 이제 이런 연설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또 이제 덕혜옹주가 영화에서 나오는 게 그 강제로 이제 일본으로 간 강제징용. 강제징용된 이제 조선 어린아이들이 네. 한글을 이제 솔직히 이제 일본에 사니까 한국말보다 이제 일본어를 배우는 걸 강요를 받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걔네들을 위해서 한글 학교를 세우고 보육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G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동료가 있거든요. 아 찍찍 그 G. 네, 네네. 마우스. G라는 동료가 있는데 이게 영화상에서는 이제 덕혜옹주가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사실상은 이게 원래는 일본 작곡가가 만들었고 일본어로도 한 노래고 이게 사실상 일본 정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네요.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약간 좀 한국 뿌리 정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그런 걸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어허. 아, 그리고 또 그 덕혜옹주가 영화에서는 이제 반일 감정을 가진 이제 조선인 유학생들과 네. 교류를 많이 가졌다고 나와요. 또 이제 뭐 교류를 가지고 뭐 좀 억압된 상황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제가 근데 조사한 바로는 일제가 왜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 일제가 조선 황실을 이왕가라고 칭하고 왕족 대우를 해줬대요. 네네네. 이제 맞아요. 일본에 들어온 귀족들을 조선 왕족들을 그렇게 왕가 귀족으로서 극진한 대접을 해주면서 이제 영친왕하고 덕혜옹주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좀 안 좋게 말하면 좀 부리고 살았다고. 그나마 조금 없이 살진 네, 않았겠죠. 없이 네. 살진 않았겠죠. 귀족으로서 뭐 네. 말로는 극진한 대접을 해줬다고 하니까. 근데 또 여기서는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덕혜옹주가 이제 기모노 네. 뭐 강제로 입히게 했는데 그걸 안 입었다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이제 덕혜옹주는 뭐 일본에서 지내거나 이제 일본 가기 전에도 이게 일본 말로 음 네. 일본 말로 뭐요? 잠시만요. 일본 말로 뭔데요?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게다와 하오리라는 거를 그 입고 남학생 이제- 같이 생긴 거. 네, 남학생. 네. 게다가 남학생이거든요. 네. 하오리가 이제 네. 기모노 종류가 세 가지가 네네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그걸 입고 통학을 했다고 하대요. 그렇구나.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유학생을 한국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한국 유학생들을 만나고 네. 기모노도 안 입고 음. 뭐 한국 옹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좀 제가 조사한 걸로는 좀 다르게 이게 그래도 뭐 일본이랑 사이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사이를 좀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약간 좀 근데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뭐 한국에 대한 자긍심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사실 일본이 그걸 노렸을 수도 있어요. 빅피처. 일본이 그 당시에 식민지가 되게 많았잖아요. 뭐 대만도 그렇고 저쪽 밑에 지방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때 있었던 왕족들을 거의 다 죽이진 않았어요. 다 데리고 있었어요. 명목상 자신들은 그 나라를 가로채진 않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그냥 우리 힘을 빌려준다라는 형식을 걔네들이 겉으로는 취하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왕족들이 있었으면 그 양반들을 이제 일본 왕족으로 이제 귀속시켜가지고 거의 그 정도 대우를 이제 해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것도 뭔가 그 일본에 좋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자의적이든 뭐게 타의적이든 네. 일본 애들이 정말 생각을 잘한 게 만약에 그게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그렇게 그냥 일본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한 어떤 증거가 없으면 마치 내가 자의적으로 일본을 위해서 한 행동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그걸 일본 애들이 노리지 않았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굳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애가 네. 그러면 일본이 정말 똑똑한. 야 같다고 표현을 그렇죠. 해야겠죠. 네. 다시는 그런 일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 오기도 힘들죠 요즘에는. 글쎄요. 모르죠. 요즘이 그런 일이 가장 크게 일어났지 않나? 그런가요? 아베 총리 그 아저씨. 네. 그 아저씨 요즘에 일본을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속 대화하기 전까지 노래 잠시 듣고 올게요. 아저씨 쿨이 뭐예요? 옛날 옛적이었어요. 하늘에서 큰 빛이 쿨. 나얼의 귀로 듣고 왔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무슨 뭐게 쥐 얘기하고 G 얘기하고 그 보육원 뭐였어요, 얘기하고 이제 맞다. 보유관. 네. 보육원 얘기하고 이제 옷 음. 얘기하고 또 이제 또 지금 요즘에 좀 말이 많은 게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영친왕을 만나서 애국심으로 이제 애국심을 호소하면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도움을 달라라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근데 이 시대가 1927년 5월이라고 네. 하네요. 네. 이때 이제 영친왕이 이제 가족 동반 세계 유람을 갑니다. 네. 근데 이제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영친왕을 이제 세계 여행 도중에 납치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이제 망명 시도하려고 했던. 네, 망명을 음.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음. 상해에서 이제 납치를 해서 이제 네. 망명시키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또 밀정으로 인해서 음. 일본이 미리 알고 영친왕이 그쪽으로 안 갔어요. 아. 뭐 이거는 뭐 역사 왜곡까지는 아닌데 뭐 각색 정도여서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다른 그 이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광복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영친왕하고 이제 덕혜옹주 같은 경우는 네. 일본에서 이왕가라는 칭호도 있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많은 서포터를 받았으니까 그런 제가 그랬었어도 이제 계속 서포터를 받고 싶어서 계속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없냐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한국을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걸 봐야겠지만 만약에 제가 영친왕 아저씨였으면은 우리나라로 안 와요. 왕족이어도요? 예전에 왕족이었지 뭐. 뭐 그래도 이제 이게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해도 이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거기 그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망한 나라의 왕족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거의 자살 행위와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조선 시대 보면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성계 아저씨 있었을 때 고려 왕족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다 처단당이죠. 몰살시켰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도 이해가 거기다가 이제 되네요. 그때 당시에 그 권력 갖고 있었던 아저씨들이 대부분이 친일적인 그런 이제 감정이 있었던 분들인데 그 전 왕조의 왕족이 들어왔다. 그거는 뭐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겠죠. 안 그래도 이제 전국이 혼란한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냐 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럴 제 수도 생각에는.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친왕이나 뭐 그런 왕족이었으면은 우리나라로 안 들어왔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한계가 있는데요. 네. 이제 광복이 된 후 음흠, 이제 덕혜옹주도 음흠. 일본이랑 결혼했잖아요. 일본 결혼을 했었죠. 했었죠. 네. 그래서 아들까지 있었죠. 그래서 딸도 있었죠. 네, 딸도 딸도 있었죠. 했지만. 근데 아들이 이제 그 당시 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되게 오. 똑똑했어요. MIT를 다니고 오, MIT 그 유명한 데 아닌가 그거? 그렇죠. MIT 다니고 머리 있었으니까 좋네. 엄청 똑똑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그래 아들이 네. 다니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졸업식 날짜가 나오고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졸업식 날짜가 나오는데 한국에서 갈 수 없는 상황이 걸린 거예요. 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해드릴 수는 없는데 한국 국적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면은 한국 국적이라서 안 간 게 아니라 그 한국 국적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을 해줘야지 미국 가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안 해줬나? 마치 김구 아저씨를 우리나라로 못 들어오게 한 거 마냥? 이게 약간 유승준인가요? 약간 그런 비스무리한 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오, 추리력이 대단하신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정확하진 않으니까. 네. 아무도 모르죠. 그거에 대한 네. 자료가 없으니 지금 네. 뭐 하더라, 뭐 네. 가더라. 네, 추측만 하는 거죠 뭐. 무튼 그 당시 때 그래서 일본 정부에 일본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이제 덕혜공주는 이제 조선 왕족이니까 조선 왕족이었으니까 그런 건 좀 다시 고려해봐라라고 권유를 했대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다시 일본 정부한테 나는 일본 시민권을 받겠다라고 해서 일본 시민권을 땄었거든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아들내미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그 뭐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보내주지 않거나 뭐 약간 그 미국으로 가는데 제한이 있거나 근데 아들이 보고 싶으면 엄마 입장이라면 뭐 국적이야 뭐 그냥 바꿀 수 있겠죠. 네, 나라도 망한 마당에. 뭐 개인적인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뭐 이게 제가 생각에 좀 이게 또 반반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또 한국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선의 왕족 그거에 또 포커스 잡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그게 판단이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있는 한편 이제 디자인님이 말하는 그런 쪽의 방면도 이해는 왕족으로서 가긴 가네요. 본다면은 굳이 국적까지 포기할 필요가 있었나? 그렇죠. 하지만 그 어떤 어머니로서 어떤 한 개인으로서만 본다면 국적을 포기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필이면은 왕족이네. 그렇죠. 약간 이런 하필이면 느낌이죠 이게. 그것도 마지막 하필이면. 조선 마지막 네. 공주였으니 네, 그렇죠. 안타깝죠. 네. 근데 어차피 뭐 덕혜공주한테는 정신병이 있으니까 오락가락하니까 생각이 10대부터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오락가락하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인지 나라가 망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국적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대단해요.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졸업식을 가려고 이제 그게 엄마예요, 그게 엄마. 대단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도 아들내미 졸업식 대단합니다. 간다고. 그게 엄마입니다. 네. 다 효도해야 돼. 효도 많이 하셨나요? 하고 싶었. 네. 네. 추석 때 엄마를 대신해서 저는 전을 많이 붙였는데 전화는 들으셨나요? 덕혜옹주 역사 얘기하다가 그 역사 논쟁 얘기하다가 갑자기 훈훈하게 훈훈한 이제 네, 가정사. 효도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많이 거치네요 이게. 본격 효도 방송. 효도 방송. 네. 이게 이제 또 뭐 본론 들어가자면 이제 네네. 저는 뭐 각색까지는 이해를 해요. 네. 각색까지 이해하는 방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너무 심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역사를 약간 뒤튼다? 그 네.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요. 각색으로선. 네. 근데 이제 요즘 예전에 이제 뭐 한국사 드라마, 네. 막 영화 네. 그런 게 좀 이제 돈벌이를 이용해서 약간 애국심을 네. 감정팔이로 너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심하게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뭐 자료가 없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저희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카더라 그 정도뿐이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한 거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좀 너무 감정팔이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일 크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약간 웃긴 게 그 영화를 감정팔이 약간 그 표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영화도 사실 상업 영화잖아요. 돈 그렇죠. 벌려고 하는 건데. 산업이죠. 돈을 벌려고 하면은 어떤 그 이슈가 있어야 되고 하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조금 각색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닌가. 그리고 영화 보기 전에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일 건지 약간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약간 뭔가 이 영화는 약간 애국심을 조금 자극할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굳이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 하고 왜 감정팔이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한 뭐 장르라고 역으로 그 어떤 장르 같은 것들을 한정시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애국심을 자극해서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심 같은 것들에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약간 좀 그런 경향이 당연히 있지. 마음이 많이 있죠? 흔들리는 쪽으로 게 해야죠? 이슈가 되니까 사업을 그거랑 그쪽으로 하는 거죠. 관련된 영화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 영화를 제작하거나 하는 데가 대형 기획사라서 투자를 많이 해서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야 요즘에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오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네, 안타까운 거죠. 한편으로 보면 좀 그걸 또 사업으로 보면서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너무 네. 좀 돈으로 본다는 게 좀. 사실 그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영화 보면은 사실 그 대형 그런 돈 많이 투자한 그런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가 많이 걸리고 다양성 그렇죠. 영화라고 되게 약간 저예산으로 만든 그런 영화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게 예전에 석궁인가? 그런 영화도 있었. 석궁? 석궁은 뭐죠? 그 교수가 석궁으로 쏜
학생인가 누군가를 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네. 그거에 대한 걸 쓴 네. 유명하지 않은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뭐 아. 말이 예전에는 말이 많았었거든요. 하여튼 그거에 그런 대해서. 비슷한 영화들이 그런 큰 영화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 못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영화관 가면 뭐 한 볼 게 사실 뭐 두 개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어쩔 때는 오늘이 아니고 저번에 진짜 갔을 때도 볼 게 없어가지고 영화관은 되게 크고 영화 그 뭐지 그 영화 상영하는 그 관수도 되게 많은데 정작 영화 종류는 막 한- 세네 개. 많으면 6개. 네, 막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영화 그런 폭 좀 늘릴 수 있게 차라리 이런 CGV라든지 롯데시네마 이런 데서 안 해주면은 따로 그런 소극장 그렇죠 소극장이라든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언제죠? 제가 어렸을 한 10여 년 정도 전 네, 아, 제가 거의 그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에 저희 동네에 소극장 비스무리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CGV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막 이상한 뭐 무슨 극장 뭐 이런 거 네, 이런 이제 소규모에서 되게 여러 가지를 틀어줬거든요. 난생 처음 보는 유명하지도 않는 뭐 그런 거 틀어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영화관이 롯데시네마 뭐 CGV 이런 걸로 거의 뭐 통합이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그거 아니면 영화 볼 수가 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무슨 극장 이런 식으로 차라리 아예 그 어떤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생기면 좋겠지 않나 네. 싶어요. 그러면 뭐 다양한 폭, 네. 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네네. 많이 생기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뭐 힘들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힘든 게 많이- 아니라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더 발전해야 돼요. 네. 큰 도움이 없으면 거의 뭐 힘들죠. 네. 영화인들 파이팅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많이 응원합니다. 덕혜옹지 역사 논란하다가 영화 이제 영화 효도 얘기하다가 영화 영화에 상영수 얘기하다가 사업에 네. 대한 얘기하고 이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여기는 야음시장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 DJ님이 생각하는 게 이제 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의 이제 그런 사고를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네네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들어야지 이제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했으면 네.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는 게 되게 객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민중 의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휩쓸려가는 게 있죠. 휩쓸려가는 네, 그런 게 우리나라가 좀 강해가지고 어디서 야야 쟤네 뭐 하더라 그러면 그래 야 쟤 저 그거 한대 막 그러면 이제 약간 몰아가는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그렇죠. 좀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깨우쳐진 시민 그런 그러진 건가요?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런 거 좀 아닌가요? 더 깨우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오늘 9월 19일 보이는 라디오 저는 뭐 진정, 오늘 진정해. 저 네. 갑자기 말이 어. 나왔네요. 네, 갑자기 네, 진정하시고. 네. 진짜. 네 오늘 9월 19일 방송 마지막 노래로 딕 패밀리 또 만나요 듣고 오겠습니다. 또 만납시다. 네.